26세의 운동선수 체격에 짧은 검은 머리를 하고 캐주얼한 스포츠웨어를 착용한 젊은 남성의 얼굴은 강렬한 집중력과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보이며 팔을 곧게 펴고 올바른 CPR 기술로 압박하고 있다. 의식 없는 운동선수 28세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고 창백한 얼굴로 움직임 없이 누워 있다. 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오후 3시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8천여 명의 시선이 철봉 위의 한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8세 김태준 선수, 지난 5년간 국가대표 에이스 자리를 지켜온 그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철봉을 잡은 김태준 선수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대회전, 역대회전, 그리고 마지막 이탈 기술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봉에서 몸을 날린 김태준 선수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던 그의 왼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착지 매트 위로 떨어진 그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 관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중년 남성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판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한국체조협회 소속 박진수 코치가 가장 먼저 김태준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정신 차려. 박진수 코치가 김태준 선수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배치된 응급구조사 이현주 씨 32세가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김태준 선수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경기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수 대기실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이현주 응급구조사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4분 안에 도착합니다. 방송석의 아나운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골든타임은 단 4분.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1초라도 늦으면 김태준 선수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중석 3층 구석 자리에서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6세 강민우, 2년 전 태도 불량이라는 이유로 국가대표 후보 선수에서 퇴출당한 그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관중석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강민우가 사람들을 해치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에는 1.5m 높이의 펜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주변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젊은 남성 경비원이 강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경기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민우는 대답 대신 펜스를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체조선수 출신답게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매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김태준 선수 곁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이현주 응급구조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우가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이현주 응급구조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진수 코치가 달려와 강민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힘껏 밀어내는 바람에 강민우가 매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어딜, 자격도 없는 놈이 감히. 박진수 코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 강민우를 퇴출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강민우가 다시 일어나 김태준 선수에게 다가가려 하자 박진수 코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강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박진수 코치를 밀어내고 김태준 선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김태준 선수의 가슴 정중앙에 정확히 위치했습니다.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그는 정확한 리듬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강민우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팔은 곧게 펴져 있었고 압박 깊이는 정확히 5cm였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코치는 계속 강민우를 방해했습니다. 그가 강민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협회 관계자들도 달려와 강민우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한국체조협회 전무이사 정상훈 씨 55세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당장 끌어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하면 불법이야. 강민우의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해를 뿌리치며 계속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12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선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핸드폰 카메라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SNS에 실시간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퇴출당한 선수래. 오버하네. 구급차 오는데 왜 저래? 영웅 놀이하려고 설치는 거 아니야?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핸드폰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김태준 선수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30회 압박을 마치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연주 응급구조사가 강민우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우의 정확한 자세를 보고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응급구조사세요? 예. 1급입니다. 강민우의 대답에 이연주 응급구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박진수 코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분 전문가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진수 코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강민우를 밀어냈습니다. 강민우의 손이 김태준 선수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압박이 중단되는 순간 김태준 선수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경기장 입구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중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달려온 구급대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구급대원 최영민 씨 41세가 급히 AED 자동심장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AED 준비합니다. 다들 물러나세요. 최영민 구급대원이 AED 패드를 김태준 선수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기계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배터리 부족, 충격 불가능. 최영민 구급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예비 배터리 어디 있어? 함께 온 구급대원이 구급 가방을 뒤졌지만 예비 배터리는 없었습니다.
정기 점검 때 교체했어야 하는데 누군가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추가 AED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합니다. 15분 소요됩니다. 15분. 김태준 선수는 이미 심정지 3분째였습니다. 뇌 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다시 수동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강민우만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최영민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압박 깊이가 부족합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전문가였기에 강민우의 실력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진수 코치가 강민우를 다시 밀쳐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밀었습니다. 강민우가 매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내가 한다니까? 박진수 코치가 김태준 선수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엉망이었습니다. 팔이 굽어 있었고 손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 자세는 늑골이 부러집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박진수 코치가 힘껏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 선수의 늑골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만두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러진 늑골이 내장을 압박했습니다. 김태준 선수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여성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우가 매트 위로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그가 박진수 코치를 강제로 밀어냈습니다. 박진수 코치가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코치한테.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김태준 선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을 확인하고 맥박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태준 선수의 동공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 15분입니다. 이 상태로는 병원까지 못 갑니다. 경기장 안이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8,000명의 관중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선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가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다시 30회 압박. 그는 기계처럼 정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이 강민우의 숫자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성 관객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 남성 관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코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강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협회 관계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정상훈 전무이사와 체조 국가대표팀 부코치 윤성민 씨 38세가 강민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당장 손 떼. 강민우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가 매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민우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박진수 코치가 그의 가슴을 발로 밀었습니다. 강민우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람 살리는데.
코치가 미쳤어. 왜 저래? 하지만 박진수 코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민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냈습니다. 그 사이 김태준 선수의 심장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맥박을 확인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수 대기실의 후배 선수들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석의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지금. 최영민 구급대원이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 3시 12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우가 바닥에서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살려야 합니다. 모두가 강민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퇴출당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코치님한테 뇌물 주고 저를 모함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경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수 코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상훈 전무이사가 강민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닙니다. 강민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기장 스피커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 이거 받으세요. 3천만 원입니다. 김태준 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박진수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강민우 그 녀석 내일 훈련 때 사고 나게 만들지. 태도 불량으로 퇴출시킬 거야. 고맙습니다, 코치님. 주전 자리는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경기장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8,000명의 관중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진수 코치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정상훈 전무이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민우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김태준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김태준 선수의 가슴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관중석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8,000명의 박수가 하나가 되어 강민우를 응원했습니다. 강민우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우의 압박이 5분째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팔은 이미 한계에 달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눈을 찔렀지만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다시 30회 압박. 기계처럼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강민우 옆에서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이현주 응급구조사가 김태준 선수의 맥박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영민 구급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합니다. 강민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가 더욱 힘을 주어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리듬은 정확했습니다. 관중석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태준 선수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현주 응급구조사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맥박? 맥박이 돌아왔어요. 강민우가 압박을 멈추고 김태준 선수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관중석이 환호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가 강민우를 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분명히 강민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우야. 김태준 선수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강민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최영민 구급대원과 이현주 응급구조사가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김태준 선수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로 향하는 순간 김태준 선수가 강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줘. 제발.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김태준 선수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살렸어.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기장에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코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상훈 전무이사는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방금 전 상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강민우가 김태준 선수를 살린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대박! 진짜 영웅이다. 저 코치 미쳤네. 사람 죽일 뻔했잖아. 뇌물 받고 선수 퇴출? 완전 범죄자네. 하지만 뉴스 속보는 달랐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태준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응급조치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신속한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 중입니다. 화면에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모습만 나왔습니다. 강민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찍은 영상도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강민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강민우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7건이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준 선수는 서울대학교 병원 특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7분간 심정지 상태였는데도 뇌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한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었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동행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로 고발당하셨습니다. 강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체조협회가 제출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발인 강민우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임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음. 강민우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늑골을 부러뜨린 건 저 아니라 박진수 코치인데요.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강민우는 검찰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경기장에 들어갔느냐? 누가 시켰느냐? 금전적 대가를 받았느냐? 강민우는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메인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준 선수 심정지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난입한 인물이 무자격 의료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강민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체격과 옷차림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태도 불량으로 국가대표 후보에서 퇴출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영웅 행세를 하려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강민우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경기장에 난입했습니까? 금전적 대가를 노린 겁니까? 김태준 선수 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며칠 동안 그의 집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체조협회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상훈 전무이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진수 코치도 있었습니다. 정상훈 전무이사가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강민우 씨의 행동은 선의였을 수 있으나 규정 위반은 명백합니다. 협회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예정된 멘트만 반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박진수 코치가 기자들에게 따로 인터뷰했습니다. 강민우는 2년 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일도 관심을 끌려는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날 밤 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채권 추심업체였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2년 전 대출금 1,500만 원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강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전 퇴출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빌린 돈이었습니다. 갚으려 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후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우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로 인한 퇴거 통보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의 어머니 박순자 씨 61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강민우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민우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뉴스에 얼굴이 나간 후로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또 채권 추심일 거라 생각하며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나 태준이야. 김태준 선수였습니다. 강민우가 놀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에서 내 연락처 알아냈어. 지금 어디야?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강민우는 서울대학교 병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강민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강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내가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지? 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김태준 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주전자리가 아까워서 내 인생을 망쳤어.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야. 강민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설명했습니다. 내 전 재산의 반이야.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그러면 선수 생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 이미 의사가 은퇴 권고했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격한 운동은 못한대.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김태준 선수가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김태준 선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준비한 원고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박진수 코치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우 선수의 주전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코치는 제 부탁을 받고 훈련 중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강민우 선수에게 태도 불량이라는 누명을 씌워 퇴출시켰습니다. 강민우는 고시원 방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코치와 나눈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민우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긴 버전이었습니다. 박진수 코치와 정상훈 전무이사의 대화도 들어 있었습니다. 김 선수 일 잘 처리했네. 앞으로도 협조 부탁하네. 협회 예산에서 5천만 원 더 챙겨주지.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3년간 선수 후원금을 횡령했습니다. 총액 12억 원입니다. 여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린 사람은 강민우입니다. 협회가 그를 무자격 의료행위로 고발한 것은 진실을 덮기 위한 것입니다. 늑골을 부러뜨린 것도 박진수 코치입니다. 강민우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긴급 편성했습니다. 검찰이 한국체조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상훈 전무이사와 박진수 코치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였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강민우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의인으로 표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검사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강민우 씨,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강민우가 상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동안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국체조협회 비상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새로 선임된 협회장 이명수 씨 58세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민우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협회는 부당하게 퇴출된 강민우 선수를 국가대표 주전으로 정격 발탁합니다. 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우는 집에서 생중계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 협회장 이명수 씨였습니다. 강민우 선수, 내일 훈련장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철봉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강민우가 국가대표 훈련장에 들어섰습니다. 후배 선수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동욱 코치 45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강민우 선수. 강민우가 철봉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잡는 철봉이었습니다. 그가 분필 가루를 손에 묻히고 철봉을 잡았습니다.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강민우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그의 첫 국제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던 강민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민우야, 관중석에 있어. 힘내. 강민우가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김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우 파이팅. 12초가 내 인생을 바꿨다. 강민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기 시작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가 철봉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철봉을 잡았습니다. 그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전, 역대회전, 이탈 기술.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착지까지 흔들림 없이 성공했습니다. 심판들이 점수판을 들었습니다. 15.8점, 금메달 점수였습니다. 관중석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김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린 격한 동작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가 관중석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김태준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대에 선 강민우에게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흘렀습니다.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년간의 고통, 억울함,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민우가 관중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김태준이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김태준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내가 날 살렸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빚진 인생을 이렇게라도 갚게 해줘서 고마워. 강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 우리 둘 다 서로를 살린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으로 돌아온 강민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뭡니까? 강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12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강민우의 금메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댓글창은 응원 메시지로 넘쳤습니다. 며칠 후 강민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태준이 재활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강민우가 병실 문을 열자 김태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왔구나. 금메달리스트. 김태준의 옆에는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 강민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내 남은 전 재산 12억 원이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은 강남 아파트 등기야. 다 내 거야. 강민우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김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 이건 보상이 아니라 감사야. 내가 12초 동안 내 가슴을 눌러줬잖아. 그 12초가 내 인생을 바꿨어. 이제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야.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강민우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관중석에는 김태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재활에 성공한 그는 두 다리로 서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시상대에서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단 12초 생명을 살린 용기. 강민우, 대한민국의 영웅. 관중석 8,00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5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펜스를 넘은 선택이 옳았다고. 12초의 용기가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바꿨다고.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